혹시 콩팥이 안 좋다면서 혈압약부터 처방받으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정기검진에서 신장 수치가 조금 높다고 해서 당분간 염분만 줄이세요 라는 말만 듣고 오신 분 계시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안 해주는 의사들이 많습니다. 병원에서 절대 먼저 말 안 해주는 그것 말입니다. 콩팥이 망가지는 것 자체는 사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콩팥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독성 물질이 혈액을 타고 흘러다니면서 당신의 심장을 직접 공격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실제로 만성 콩팥병을 앓고 있는 환자 절반 이상이 콩팥 때문이 아니라 심장질환으로 숨을 거둡니다. 충격적인 통계죠? 이 놀라운 사실을 입증하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최근에 나왔고 오늘 그 진실을 파헤쳐 볼 겁니다. 병원에 다니면서 콩팥 수치 얘기는 많이 들을 텐데요. 신장 필터링이 떨어졌다. 사구체 여과율이 저하됐다. 이런 말들 많이 들으시죠? 의사들도 당신에게 이 정도까지만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설명이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콩팥이 제 역할을 못하면 단순히 노폐물만 쌓이는 게 아닙니다. 아주 다른 일이 벌어져요. 병든 콩팥은 우리 몸의 여러 곳으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 신호가 바로 독성 입자입니다. 이걸 의학적으로 부르면 세포의 소포라고 하는데요. 듣기만 해도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콩팥이 손상되면서 콩팥 세포들이 만들어내는 아주 작은 입자들이 혈액으로 흘러나간다는 뜻입니다. 이 입자들이 심장에 도달해서 심장 근육을 직접 손상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 설명 없이는 절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콩팥과 심장은 별개 아닌가? 왜 콩팥이 안 좋으면 심장까지 나빠지지? 당연한 질문이죠. 해부학적으로 보면 떨어진 장기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단순한 부품, 조립품이 아닙니다. 모든 장기가 혈관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혈관을 통해 끊임없이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고혈압이 있는 분들도 많고 당뇨가 있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의사들이 콩팥병과 심장병은 공통 위험 요인이 많다고만 설명해 왔던 거예요. 비만, 고혈압, 당뇨 때문에 둘 다 나빠진다는 식의 설명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콩팥 자체가 심장을 해치는 물질을 직접 만들어내고 있었다는 게 이번 연구로 밝혀진 겁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엄청난 발견입니다. 왜냐하면 이제야 비로소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됐거든요. 자, 그럼 이 세포의 소포가 정확히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세포는 아주 작은 입자를 만들어냅니다. 이 입자들이 세포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데요. 단백질이나 유전 정보 같은 것들을 한 세포에서 다른 세포로 전달하는 기능을 합니다. 정상인의 경우 이 입자들이 만들어지고 순환하는 과정이 매우 질서정연해요. 마치 우편 배달부가 편지를 정확히 배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콩팥이 손상되면 그 질서가 깨집니다. 병든 콩팥에서 만들어지는 세포의 소포는 정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 입자들 안에는 마이크로 RNA라는 특수한 유전 정보가 들어있어요. 이 마이크로 RNA는 심장에 도달했을 때 심장 근육 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심장 근육이 수축하는 능력을 약하게 만드는 거죠. 처음엔 조금씩 아주 미묘한 변화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손상이 누적되면서 심부전으로 진행합니다. 이건 가설이 아닙니다. 실제 연구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미국의 버지니아 대학과 마운트 시나이 병원의 공동 연구팀이 이를 입증했거든요. 연구 결과는 국제의학학술지 서큘레이션에 실렸고 이건 심장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저널입니다. 연구팀은 먼저 동물 실험을 했습니다. 만성 콩팥병을 유발한 실험용 쥐에게서 그 독성 세포의 소포의 순환을 차단했어요.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세포의 소포의 흐름을 막자 심장 기능이 눈에 띄게 개선됐고 심부전 증상이 완화된 거예요. 이것만 해도 중요한 발견인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실제 환자의 혈액 샘플을 검사했을 때 건강한 사람과 달리 만성 콩팥병 환자의 혈액에는 이런 독성 세포의 소포가 훨씬 많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동물 실험에서 발견한 원리가 실제 인간의 몸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가 나온 거예요. 이건 혁신적인 발견입니다. 그동안 콩팥과 심장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미스터리였거든요. 이제야 그 수수께끼가 풀린 겁니다. 혹시 그건 미국 얘기고 우리나라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의 현황은 더 심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성인 중 7명에서 8명 중 1명이 만성 콩팥병을 앓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로 따지면 약 500만 명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의 옆 사람, 앞 사람, 뒷 사람 중 누군가는 콩팥 질환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거예요. 당뇨병 환자의 3분의 1이 콩팥병을 함께 앓고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의 5분의 1이 콩팥병을 동반하고 있어요. 특히 고령층에서는 더 심합니다. 70대 이상에서는 4명 중 1명이 만성 콩팥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 콩팥 질환을 갖고 있어도 어떤 증상도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분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한 분을 예로 들어드릴게요. 서울의 한 대기업에 다니는 58세 남성분인데 정기검진에서 콩팥 수치가 조금 떨어졌다는 말을 들었어요. 의사는 염분 줄이세요, 혈압약 먹으세요 라고만 했습니다. 그분은 특별한 증상이 없으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마찬가지로 중년 여성분도 있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단백뇨가 나왔대요. 약간의 신장 손상을 의미하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혈당 관리 잘하세요 라는 말 외에는 구체적인 설명을 받지 못했어요. 이분들 모두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콩팥이 망가지고 있다는 신호는 받았는데 그 다음이 뭔지, 왜 심각한지, 심장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전혀 모르셨던 거예요. 그리고 수년이 지나서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뛴다는 증상이 생기거나 부종이 시작되고서야 병원을 찾게 되세요. 그때가 되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콩팥이 그렇게 중요하면 왜 증상이 없어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 몸에는 엄청난 예비 능력이 있습니다. 콩팥도 마찬가지인데요. 콩팥이 본래 기능의 50%까지 손상되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증상을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남은 50%의 콩팥이 열심히 일해서 필요한 일들을 충당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침묵한다는 것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동안 병든 콩팥에서는 계속 독성세포의 소포가 만들어지고 있었던 거죠.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산불처럼 뭔가가 계속 타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연기도 없고 흔적도 없어요. 하지만 언젠가 갑자기 불꽃이 올라옵니다. 심장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럼 이 독성세포의 소포가 심장에 도달했을 때 정확히 뭐가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심장은 펌프입니다. 왼쪽 심실이 수축하면서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죠. 이 심실의 벽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일 10만 번 이상 수축하고 이완하는 가장 부지런한 근육입니다. 세포의 소포 안의 마이크로 RNA가 심장에 도달하면 이 심근세포들을 공격합니다. 처음에는 심근세포가 수축하는 힘이 조금 떨어집니다. 85% 정도만 펌프 기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겨우 15%의 손실이죠. 하지만 심장은 멈출 수 없습니다. 계속 뛰어야 하니까 손상된 근육이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마치 한쪽 다리가 다쳤을 때 다른 쪽 다리로 더 힘껏 걸어야 하는 것처럼요. 처음엔 견딜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담이 계속 쌓여요. 결국 심근의 구조까지 변형되기 시작합니다. 심실의 벽이 늘어나고 모양이 비정상적으로 변하는 거죠. 이때부터는 더 이상 정상으로 돌아가기 어려워집니다. 이것이 심부전으로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콩팥 때문에 심장이 손상되는 걸 미리 알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이 연구로 인해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혈액 검사만으로 이 독성세포의 소포를 측정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직 일반 병원에서는 이 검사가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이 검사가 표준 검사가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이것입니다. 콩팥 수치가 조금이라도 나왔다면 단순히 염분 줄이세요라는 말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더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세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심장과의 연관은 없는지 명확히 물어보세요. 또 다른 신호도 있습니다. 신장 피터링 수치, 즉 사구체 여과율이 60 이하로 떨어졌다면 이미 신장 질환이 진행 중이라는 뜻입니다. 단백뇨가 나왔다면 신장 손상의 신호입니다. 이런 신호들을 받으면 반드시 전문의 진료를 받으세요. 내과나 일반의가 아니라 신장내과 전문의 말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들은 당신이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신호들입니다. 첫 번째, 소변 상태입니다. 아침 첫 소변을 자세히 보세요. 거품이 많나요? 거품이 많다는 건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정상인이면 거의 거품이 없어야 합니다.
두 번째, 다리 부종입니다. 저녁이 되면 발목이 붓는 분들 많으세요? 하루 종일 서 있어서 또는 늙어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신장 기능 저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장이 체액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세 번째, 혈압입니다.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기 시작했다면 주의하세요. 신장은 혈압을 조절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신장 손상이 시작되면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피로도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자꾸 피곤하다면 신장 질환이 진행되면서 신체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수면입니다. 밤에 자꾸 깨서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늘어나나요?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밤 시간에 소변을 더 많이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병원에 가서 신장 검사를 받으세요. 단순한 피로라고 넘기지 마세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첫 번째는 정기 검사입니다. 특히 나이가 50대 이상이거나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다면 필수입니다.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신장 기능 검사를 받으세요. 혈액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와 사구체 여과율, 그리고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를 확인합니다. 이 세 가지만 확인해도 신장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혈압 관리입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면 혈압 관리가 특히 중요해요. 고혈압이 신장을 더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목표 혈압은 130, 80 이하입니다.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을 병행하세요. 세 번째는 당뇨 관리입니다. 당뇨는 신장을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입니다. 당뇨병이 있다면 혈당 관리에 집중하세요. 암화혈색소가 7% 이하가 되도록 목표를 삼으세요. 네 번째는 식습관입니다. 염분 섭취를 줄이세요. 하루 6g 이하가 권장됩니다. 단백질 섭취는 적당히 유지하되 너무 많이 섭취하지 마세요. 신장 질환이 있으면 단백질 대사에 부담이 갑니다. 염분을 줄인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말씀드릴게요. 가공식품을 피하세요. 라면, 통조림, 햄, 소시지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염분이 엄청 많습니다. 한 끼 분량의 라면에 하루 필요 염분의 거의 절반이 들어가 있어요. 국과 찌개도 주의하세요. 국물에 염분이 많이 있으니까요. 밥을 먹을 때 국물을 조금만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외식도 줄이는 게 좋습니다. 식당 음식은 거의 항상 염분이 높기 때문입니다. 물 섭취는 적당히 하세요. 신장 질환이 있으면 과도한 수분 섭취도 좋지 않습니다. 하루에 1.5에서 2리터 정도가 적당합니다. 술과 카페인도 제한하세요.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데 부담이 갑니다. 운동은 꾸준히 하세요. 주당 150분 정도의 중등도 운동이 권장됩니다. 산책, 조깅,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만약 이미 만성 콩팥병 진단을 받으셨다면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의사가 처방해주는 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하세요. 혈압약, 혈당약, 콜레스테롤 약 등은 신장질환 진행을 늦추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근에는 SGLT 억제제라는 새로운 계열의 약이 신장질환과 심부전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게 증명됐습니다. 의사와 상담해서 본인에게 맞는 약물 치료를 받으세요. 3개월마다 신장 기능을 재검사 받으세요. 진행 속도를 투적해야 앞으로의 계획을 세울 수 있거든요. 신장내과 전문의와 정기적인 상담도 중요합니다. 일반 의나 내과가 아니라 반드시 신장내과 전문의 진료를 받으세요. 이 분야의 최신 정보와 개인 맞춤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다면 심장도 동시에 관리해야 합니다. 심장 초음파 검사를 받으세요. 심장의 수축 기능이 정상인지 판막에 이상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성 콩팥병이 있다면 심부전 위험도가 높으니까요. 심장 관련 증상에 주의하세요. 호흡이 차다, 밤에 누우면 숨이 찬다, 가슴이 철렁한다, 발목이 붓는다 같은 증상들입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에 찾아야 합니다. 콜레스테롤 관리도 중요합니다. 신장질환과 심장병 둘 다 혈관 건강이 기초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이는 약물 치료도 고려하세요. 병원에서 자주 받는 질문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신장질환이 있으면 신장투석이 필수인가요? 아닙니다. 초기에 발견해서 적절히 관리하면 투석까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 발견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세포의 소포를 없앨 방법이 있나요? 현재는 근본적인 치료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는 치료를 통해 세포의 소포 생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가 진행 중이니 앞으로 새로운 치료법이 개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 중에 신장 질환자가 있으면 나도 걸릴까요? 유전적 요인이 있을 수는 있지만 신장 질환의 대부분은 당뇨와 고혈압으로 인한 것입니다. 생활 습관 관리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신장 질환이 있다면 더욱 정기 검진을 받으세요. 콩팥 이식을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나요? 신장 이식을 받으면 투석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가 완전한 해결은 아닙니다. 이식 신장도 시간이 지나면서 기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이식 전에 최대한 신장 기능을 보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 본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만성 콩팥병은 증상이 없어도 병든 콩팥에서는 독성 물질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 둘째, 이 독성 물질이 심장을 직접 공격해서 심부전까지 진행될 수 있다는 것. 셋째, 현재 한국인 7, 8명 중 1명이 신장 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것. 넷째, 하지만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히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것. 이 네 가지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행동은 이것입니다. 지금 바로 병원에 가서 신장 기능 검사를 받으세요. 특히 나이가 50대 이상이거나 당뇨, 고혈압이 있다면 더욱 필요합니다. 검사는 간단합니다.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 5분이면 끝납니다. 그 결과가 당신의 앞으로를 결정합니다. 나중에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당신의 신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당신이 모르는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면서 나한테는 문제 없겠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신장 질환은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무증상이라는 건 당신이 건강하다는 뜻이 아니라 당신이 그냥 몰랐다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가 소중합니다. 이 영상을 본 당신은 이제 알게 됐습니다. 콩팥과 심장의 연결고리를. 이제는 행동해야 할 차례입니다. 당신의 건강은 당신이 만드는 거라는 것 잊지 마세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꼭 구독해주세요. 앞으로 신장 건강과 심장 건강을 지키는 더 많은 정보를 전해드릴 거거든요. 댓글로 당신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신장 수치가 높다는 말을 들었어요. 가족 중에 신장 질환자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신장 질환의 위험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와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한 가지 행동이 누군가의 건강한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